4.2 발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에서 전자홀 쌍이 생성되거나 또는 캐리어가 높은 불순물 준위로 여기된 후 평형 상태로 떨어지게 되면 빛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반도체들이 빛을 방출하기에 매우 적절하지만 직접형 대형 간극을 갖는 화합물 반도체의 경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화합물 반도체 1장에서 화합물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주로 3족, 5족 화합물 반도체, 또 2족, 6족 화합물 반도체, 아니면 4족, 4족끼리의 화합물 반도체, 뭐 이런 것들, 이런 화합물 반도체의 경우는 직접형 대역 간극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접형 대역 간극을 갖는 화합물 반도체의 경우는 빛을 방출하기에 매우 적절한 반도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빛을 방출하는 일반적인 성질을 발광이라고 보통 합니다. 캐리어가 광자 흡수에 의해 여기되면 그 빛을 받아서 캐리어가 여기되면 이 여기된 캐리어의 재결합으로 인해 생기는 복사를 광발광이라고 하고, 여기된 캐리어가 그 물질로의 고에너지 전자 충돌로 생긴다면 이걸 캐소드 루미네센스, 전자선 발광, 뭐 음극선 발광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여기가 시료로의 전류의 도입으로 발생되는 발광을 전개 발광, 일렉트로루미네센스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발광에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뭐 세 가지 종류를 살펴봤는데, 광발광, 그러니까 포토루미네센스, 또 전자선 발광, 캐소드 루미네센스, 또 전개 발광, 일렉트로루미네센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세 가지 역입 방식들이 전자소자의 응용에 있어서 중요하게 됩니다. 광발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로부터의 광 방출의 가장 간단한 예를 EHV의 직접적인 여기와 재결합으로서 생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재결합이 결정의 결합 준위를 경유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일어나면 에너지 대역 간극에 대응하는 빛이 그 발광 과정으로 복사가 되게 됩니다. 정상 상태의 여기에서는 EHP의 재결합이 생성과 같은 비율로 일어나며 각각의 광자의 흡수에 대하여 한 광자가 방출되게 됩니다. 직접형 재결합은 빠른 과정으로 EHP, 즉 전자홀 쌍의 평균 수명은 보통 10의 마이너스 8승 초니까
10나노세컨드급 또는 그 이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끝난 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기라고 하면 가전자 대역에 있던 전자가 전도대역으로 올라간 후 이런 얘기예요. 약 10나노세컨 이내에 광자의 방출은 정지된다. 그 얘기는 재결합하는데, 즉 재결합이 뭐죠? 다시 올라갔던 전자가 이 가전자 대역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렇다면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오니까 에너지를 잃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그 잃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빛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빛 나오는 기간이 여기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10나노세컨드라고 했으니까 이 떨어지는 시간, 즉 재결합 시간이 10나노세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주 빠른 발광 과정을 보통 형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광, 플로레센스. 그러나 일부 물질에서는 여기가 없어진 후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수초 또는 수분에 이른 동안 방출이 계속된다. 아까는 그 빛 나오는 게 10나노세컨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오랫동안 지속된다. 발광이. 즉 수초 또는 수분 뭐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느린 과정을 보통 뭐라고 하냐? 인광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물질을 형광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느린 과정에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수초 또는 수분에 이르는 동안 아주 느린 과정이 설명이 될까요? 그래서 이 그림에 이제 그 과정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물질은 에너지 대역 간극의 결정결함 준위가 있고, 이렇게 이 준위는 전도 대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전자를 포획하려는 경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나타난 일들을 설명하면, 즉 A번 같은 경우에 이 반도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 대역 간극보다 더 큰 빛을 받게 되면 이 반도체의 전도대역에 있는 가전자 대역에 있는 전자가 빛 에너지를 받아서 이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전도대역으로 여기가 됩니다. 즉 전도대역에서 전자가 생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된 전자는 산란에 의해, 왜냐하면 아까 이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평균 열적 속도를 갖고 있는 다른 전자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에너지를 잃는 거죠. 그 과정이 이제 산란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산란에 의해 에너지를 격자해 주고 끝내는 전도대역의 하단에 이렇게 오게 되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도대역의 하단에 온 전자는 불순물 준위에 의해 여기 왔으니까 얘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즉 에너지를 잃으면서 그 에너지를 잃을 때 빛이 생성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에너지 대역 간극 내에 결함준위가 있기 때문에 가전자 대역으로 직접 가지 않고 이렇게 ET 결함준위에 포획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포획된 이 전자가 열적으로 전도대역으로 다시 여기 있던 전자가 또 이 빛 에너지를 아니면 뭐 열 에너지를 받아서 제역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겠죠. 그래서 대략 대역 간극의 에너지와 같은 광자를 방출하면서 전자는 가전자 대역에 있는 빈 상태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직접 재결합이 이렇게 발생하겠죠. 여기와 재결합 사이의 지연 시간은 그러니까 여기 된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재결합 된다고 하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와 재결합 사이 지연 시간은 포획으로부터의 열적 제역이 즉 이 D의 확률이 작으면 이게 작으면 열적 제역이 확률이 작으면 이 지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전자가 재결합하기 전에 여러 차례 다시 포획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전자가 재결합하기 전에 여러 차례 다시 포획된다. 올라갔다가 다시 포획되고 뭐 이런다면 더욱 긴 지연 시간까지도 생길 수 있다. 결국은 그래서 이 포획의 확률이 재결합의 확률보다 크면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 이 포획되는 확률이 더 크면 전자는 최종적으로 재결합이 생기기 전에 포획과 전도대역 사이를 여러 차례 오고 갈 것이다. 이렇게 포획, 제역이 포획, 제역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자는 최종적으로 재결합이 생기기 전에 포획과 전도대역 사이를 여러 차례 오고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물질에서는 빛이 복사가 여기가 끝난 후에도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광이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징크 설파이드와 같은 인광체에서 방출되는 빛의 색깔은 주로 그곳에 있는 불순물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것은 많은 복사성 전이가 에너지 대역 간극 내에 있는 불순물 준위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빛깔의 선택은 다음 절에서 뭐 설명하겠지만 컬러 텔레비전의 스크린 제작에 매우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광발광의 가장 보편적인 예를 들자면 형광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등은 가스 즉 아르곤과 수은의 혼합물을 봉입한 유리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유리관 내면에 형광성 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방전이 이 관 내의 전극관에서 유기되면 가스의 여기된 원자는 대부분이 스펙트럼의 과시광선 및 자외선 영역에 있는 광자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 빛은 발광성 도장에 흡수되고 가시광선의 광자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등의 효율은 백월등보다 상당히 좋으며 방출되는 빛에서의 파장의 혼합은 형광물질의 적절한 선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4.3 캐리어의 수명과 광전도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잉전자와 홀이 반도체에서 생기면 시료의 전도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잉 캐리어가 광학적 여기에서부터 생기면 그로 인한 전도도의 증가를 광전도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효과이며 반도체 재료의 해석과 몇 가지 형태의 소자 동작에 대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에서는 과잉 전자와 홀이 재결합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결합의 역할을 광전도 소자의 해석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결합의 중요성은 과잉 캐리어가 광학적으로 생성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모든 반도체 소자는 무슨 방식으로든 간에 과잉 전자와 홀의 재결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 전개된 개념을 다음 장에서의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레이저 및 기타 소자들의 해석에도 확대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431 전자와 전공의 직접 재결합. 반도체 전도대역의 전자는 가전자 대역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즉 가전자 대역의 홀과의 재결합을 이미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직접적인 재결합에서는 전자와 홀의 과잉 집단이 전자가 전도대역으로부터 가전자 대역의 빈 에너지 상태, 즉 정홀로 떨어져서 없어지게 됩니다. 이 전이를 행하는 중에 전자가 상실하는 에너지는 광자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즉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직접적인 재결합은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전자와 홀이 재결합할 확률은 시간에 대해 일정합니다. 캐리어가 산란되는 경우와 같이 이 재결합의 일정한 확률 때문에 과잉 캐리어가 지수함수적으로 감쇄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의의 시간에서 전자의 감쇄율은 그 시간에 남아있는 전자의 수와 홀의 수에 비례합니다. 재결합에 대한 어떤 일정한 비례상수를 갖게 됩니다. 전도대역 전자농도의 실질 변화율은 열적 생성률 에서 재결합률을 뺀 것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수식을, 여러분들 책을 보면 식 4-4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dt분의 d nt 지금 dt분의 dnt라는 것은 전도대역 전자농도의 실질 변화율, 그러니까 점점 감소하겠죠. 전도대역에 원래 없었는데 빛을 받아서 생성됐던 것이 제그라파기에서 내려오니까 전도대역의 실제 과잉 캐리어의 농도는 감소하겠죠. 이 변화율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알파 R N I 스퀘어, 지금 이 알파 R NI 스퀘어라는 것은 열적 생성률이죠. 그러니까 빛을 받아서 올라간 놈들, 이게 생긴 거고요. 생긴 거에서 재결합 뮤를 빼주면 되겠죠. 빼기 재결합은 알파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재결합률이죠. 그럼 결국은 여기 이것이 전도대역에 있는 전자의 변화율이겠죠. 과잉전자 및 전공의 집단이 예를 들어 단시간의 빛의 조사로 인해 t는 0에서 생성되었고 처음에 과잉전자와 전공의 농도 델타 N과 델타 P가 같다고 가정하면 전공은 홀은 짝을 맞추어서 재결합하는 과잉 캐리어의 순간적인 농도 델타 NT와 델타 PT 또한 같게 됩니다. 따라서 이 수식의 전체 농도를 평균값 N0와 P0 그리고 과잉 캐리어 농도 델타 NT는 델타 P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현하게 되면 요 NT의 쓰기가 좀 불편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 식 4-5에 여러분들 책 식 4-5를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이 표현을 평균값 농도 그 다음에 과잉 캐리어 농도로 이렇게 풀어서 썼죠. 그래서 N0 평균값 전자농도 플러스 과잉 캐리어 농도 델타 NT 이렇게 썼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즉 이것도 P0 플러스 델타 P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한 것이 식 4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실제로 이 비선형 방정식을 현재의 형태로 풀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저준위의 캐리어 주입의 경우에 이것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과잉 캐리어의 농도가 낮으면 여기 있는 그 식 4-5에서 델타 n 스퀘어의 항 이것을 무시할 수 있게 됩니다. 더욱이 그 물질이 외인성 반도체라면 보통 평형 상태에서의 소수 캐리어를 나타내는 항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물질이 P형이라면 P형이라는 것은 이제 P0하고 N0 중에서 P0가 N0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니까 P0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거를 마이너스 알파 R P0에 대해서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델타 NT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식사륙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의 해는 처음에 과잉 캐리어 농도 델타 N으로부터 지수적으로 감쇄되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즉 식 4-7과 같이 표현하면 됩니다. 즉 어떻게 표현하냐면 델타 n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r p0 t 이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델타 n exponential 마이너스 t 오버 타우 n 그래서 식 4-7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P형 반도체에서 과잉전자는 감쇄상수 타우 n 이게 알파 rp0 분의 1의 비율로 재결합하게 됩니다. 이 타우 n을 재결합 수명 즉 리컴비네이션 라이프 타임 이라고 합니다. 이 계산은 소수 캐리어에 대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타우 n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이 소수 캐리어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소수 캐리어 수명이라고 합니다. N형 물질에서 과잉 전공의 감쇄는 이거는 그렇죠. 알파 r n0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직접적인 재결합의 경우 과잉 다수 캐리어는 소수 캐리어와 정확히 같은 비율로 감쇄됩니다. 이것은 소수 캐리어인 전자의 농도는 큰 비율의 변화를, 다수 캐리어인 전공의 농도는 작은 비율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외인성 물질로 가정하고 저주입 준위로 본 이 근사관계 때문에 앞에서 봤던 식 44의 NT를 과잉 캐리어의 농도 델타 NT 그리고 또 PT를 평형가 P0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치를 들어서 이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시료는 갈륨 아세나이드이고 10의 15승의 억셉터로 도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륨 아세나이드의 진성 캐리어 농도는 10의 6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게 지금 다수 캐리어가 홀이겠죠. 억셉터니까. 그러면 소수 캐리어인 전자의 농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그렇죠. 지금 얘가 이게 P0죠. 그러면 N0 P0 N0는 NI 제곱 이라는 이 열평형 상태에서 성립할 수 있는 수식이니까 우리가 지금 소수 캐리어 농도를 알 수 있죠. 그래서 N0는 P0 분의 NI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P0가 10의 15승이고 NI가 지금 얼마냐고 했으면 갈륨 아세나이드니까 10의 6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0의 12승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소수 캐리어는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다수 캐리어인 P0 홀과 소수 캐리어인 전자 이건 지금 확실히 P형이니까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15승인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요. 자, 이런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반도체에 T는 0에서 10의 14승의 EHB가 생겼다. 이게 이제 과잉 캐리어가 생긴 거죠. 얘가. 그러면 시간에 따른 캐리어의 감쇄, 시간에 따라서 캐리어가 어떻게
줄어드냐는 거죠. 그럼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다수 캐리어인 홀을 봐야 되고 또 소수 캐리어는 또 어떻게 변하는지 그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수 캐리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 다수 캐리어가 원래 열평형 상태에서 10의 15승이 있었는데 여기서 과잉 캐리어가 즉 과잉 홀이 이만큼 생긴 거죠. 이게 델타 P겠죠. 그러면 얼마냐? 델타 P가 10의 14승, 얘가 10의 15승이니까 계산하면 1.1 곱하기 10의 15승이 되겠죠. 이게 이제 과잉 캐리어, 과잉 홀이에요. 그 다음에 소수 캐리어인 전자는 어떻게 되겠는가를 계산해 보면 전자는 얼마였죠? 열차 평형 상태에서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보죠. 전자는 델타 N 플러스 N0 이렇게 해야죠. 이게 소수 캐리어죠. 그 빛을 비춰서 생긴 과잉 전자는 얼마죠? 똑같이 생겼죠. EHP니까 10의 14승이죠. 더하기 여기 원래 있던 소수 캐리어 전자는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무시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10의 14승이겠죠. 10의 14승 있는 거죠. 자, 홀은 빛을 비춰줬더니 얼마가 됐냐 하면 1.1 곱하기 10의 15승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전자는 10의 14승이 됐죠. 자, 얘가 이제 빛을 끄면 어떻게 돼요? 빛을 비췄을 때 과잉 전자와 홀이 생겼으니까 빛을 끄면 다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전도대역으로 올라갔던 전자가 재결합하기 위해서 가전자적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없어지게 되겠죠. 재결합하죠. 자, 그럼 어디까지 농도가 없어질 거냐? 원래 있던 것까지 없어지겠죠. 원래 홀은 몇 개 있었어요? 그렇죠. 10에 15승 있었죠. 그러면 과잉으로 홀이 생긴 게 1.1 곱하기 10의 15승인데 원래 있던 10의 15승 1 곱하기 10의 15승으로 감소하는 거니까 시간이 가도 이렇게 10의 15승까지 감소하겠죠. 이렇게. 그러나 소수 캐리어는 어떻죠? 원래 있던 게 여기에 표현도 안 되죠. 여긴 10의 12승인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런데 빛을 비춰줘서 과잉 전자가 얼마 생겼죠? 10의 14승이죠. 시간이 가면서 급격하게 줄어들죠. 얼마까지? 여긴 표현 다 할 수 없죠.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 를 이제 해석을 같이 해봤는데요. 직접 재결합에서는 과잉 다수 캐리어는 소수 캐리어와 정확히 같은 비율로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홀이 10개 없어지면 전자도 10개 없어지겠죠. 그런 얘기예요. 감소되기 때문에 소수 캐리어 농도는 어떻게 돼요? 원래 없는데 똑같이 없어지니까 큰 비율로 변하겠죠. 이렇게 소수 캐리어는. 그러나 다수 캐리어는 그렇죠. 거의 안 변하죠. 이렇게 작은 비율로 감소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